짠! 지금 나라가 흉흉하니까 저희가 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유동원 본부장님 빨리 불러라. 정연아, 창진아 빨리 연락하자. 이래가지고 본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어디든 켜면 나오는 본부장님이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하락한 요인이 물론 1월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도 너무 많은 악재가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 글로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인플레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글쎄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연준이든 어떤 중앙은행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고용시장을 안정을 시키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의 지금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려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지만 부채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부채 비율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부채 나누기 GDP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미국이 달러 패권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천천히 올릴 거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거다. 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지나가는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11월달, 12월달 돼서 말을 싹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버리죠. 발톱을 확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뭐야? 저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는 게 정치적인 이슈냐 아니냐 하는 또 질문이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지금 좀 많이 떨어졌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죠. 제가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는 고용을 계속 튼튼하게 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게 유지시키는 게 오히려 좋은 건데 미국으로서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게 지금 부채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려면 경제 성장률이 그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돼. 그렇죠?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명목이니까. 그럼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 두 개를 더한 거잖아. 인플레이션 높다는 것은 어쨌든 명목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떨어져요. 그죠? 부채는 이제 더 이상 안 늘릴 거니까 경제 성장이 좋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달러는 괜찮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부채 비율이 140%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그리스가 160% 이럴 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은 달러의 강대국이고 기축통화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옛날에 한번 S&P가 신용등급 강등했었잖아요, 미국을.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는 성장률을 높게 유지시키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미 연준의 파웰 의장과 전반적인 미국의 시각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12월 달에 완전히 다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이 좀 맞춰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건지 아니면 금리를 정말 빠르게 올리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제스처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저희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블랙록이 그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물가를 잡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절충안을 찾는 것보다 그냥 성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은 거라는 거죠. 훨씬 좋죠. 자산 시장에도 좋고, 자산 가치에도 좋고, 네. 개인들의 가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양을 시켰어요. 부채가 많이 늘었어. 네. 빚이 많이 늘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 빚을 갖다가 쪼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경기가 확 식고 위축되죠. 그러면 다들 진짜 지금같이 막 자산 가치가 막 떨어지면 아무도 해피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 주식시장이 20% 빠져봐. 계속 그렇게 빠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이든이 오히려 이길까? 내가 볼 땐 더 안 좋아지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걸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부채를 꺼서도 있고 네. 자산 가치를 키워서도 있어요. 후자가 더 맞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튼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하고 뭐 아무튼 금리 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절충안이라는 거는 없어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한쪽의 초이스를 해야 돼.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가 확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2년인데 여기다 내놓고 빨리 쿨다운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빠르다. 왜 그러기엔 너무 부채를 많이 썼어 지금 이미. 그래서 그 부채를 빨리 죽여버리면 경기도 빨리 식고 그러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대공황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저는 전혀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리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8번? 거기다가 뭐라 그러더라? 뭐 한 번에 2번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양적 축소?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지금 그런 뉘앙스만 비춰도 지금 주시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멘탈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포지셔닝을 숏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겠죠. 궁금한 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문제인 건데 이거는 코로나19가 조금 다시 완화되고 뭐 공급망 문제도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해소되면 풀리고 이러면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열린 부분이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까지 왜 그랬냐면 왜 그러는지 인플레이션 숫자가 좀 너무 높으니까. 수치가 높긴 그러니까 높아요. 뭐 40년 만에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7%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뭔가 액션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금리 올렸나요? 안 올렸죠. 만약 정말 진짜 그걸 걱정했었다면 바로 올렸어야지. 그게 하는 행동이잖아. 먼저 올리자 우리가. 그러니까 좀 기초통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트랜지토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으니까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거지. 그리고 금리를 몇 번 올릴 거냐. 만약에 내가 2번 올릴 거다 그러면 확 쿨다운 되니까 네. 그래도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야지 자산 가치가 좀 쿨다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중에서 유가나 에너지 가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거기서 다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석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쏙 빼면 인플레이션 숫자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많이 안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자동차 쪽 그게 이제 공급망 차질 부분에 있어서 병목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사실 뭐 자동차, 중고차, 그 다음에 에너지 네. 이게 가장 큰 부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얘기는 해요. 렌트, 임대료 이쪽이 숫자가 높게 나오는데 그 숫자는 임금 상승률하고 똑같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렌트, 임대료를 5% 땡겼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임금 상승률이 5%니까 그럼 그거 감당 가능하잖아요. 그죠? 임금이 5%씩 느니까 렌트가 5% 늘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해.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률이 또 5% 올라갈까나? 5%나 올려줬는데 또 다음에 또 5%를 올려준다고? 그거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렌트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인플레이션이 2년 안에 3%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쿨다운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그 익스펙테이션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5% 올랐지만 또 5% 올려줘. 나 일 안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좀 쿨다운 할 필요가 있다. 좀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립서비스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항상 우리는 FOMC 회의록도 봐야 되지. 회의 결과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이거 꼭 챙겨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1월에 뭐 결과 보고 가자 이러면서 시장이 불안했는데 나왔고 이제는 공은 3월로 좀 넘겨진 상황이니까 그때까지 어떤 분들은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2월은 반등할 거다라고 본 사람이 있고 3월을 앞두고 불안해할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기획이 얼마나 기거리. 너무 짧게 보지 말자고요. 아이, 왜 이렇게 급해? 한 달이면 길어요. 사실 길긴 길어. 근데 정말 힘든 한 달이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2022년은 익스펙테이션 낮춰야 된다. 너무 높게 보면 안 되는 한 해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작년 하반기 이제 이연준이 특히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를 해드렸고 올해의 조정이 들어오면 금리를 인상하기 전후로 약하게는 10%, 네. 깊게는 20%의 조정이 온다. 그래서 그것은 대비를 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 짧게 오고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년 뒤, 2년 뒤를 생각했었을 때는 그 조정받기 시작한 가격을 다 뚫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플러스 전환을 하고 끝내는 한 해가 될 거고 내년은 훨씬 더 오르는 한 해가 될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달 내지 2달 동안에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로 가격 조정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폭은 이제 1월만큼은 아닐 거다. 1월만큼도 아니고 네. 1월의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1월이 10에서 20% 조정이 나왔다면 한 달 동안. 여기에 10분의 1밖에 안 나올 거다. 추가로 더 조정이 있다면. 그러면 오, 신이시여. 엄마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2월 달은 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16일 날 FOMC 미팅에 금리를 올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밖에 안 올라가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을 올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붙잡아 놓은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순간부터 시장은 또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미 연준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5월 달까지 또 기다리겠지. 그래서 그 조정 구간이 지금 1월 달에 확 빠졌어요. 확 빠져서 확 올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확 빠졌어. 그리고 나서 이럴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월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5월에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는 거죠. 과거 역사상 금리를 올린 시기가 8번이나 1970년대 이후부터 있었어요. 네. 그리고 속도를 그렇게 천천히 올렸던 적은 사실 2015년이 한 번이야. 그러니까 0.25%도 안 되는 속도로서 올리는 거고 대부분은 한 번의 분기에 0.5% 올릴 때가 더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정도로 올리더라 하더라도 시장은 또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도 경기가 좋다 그러면 시장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정 구간이 짧게 보면 3개월이었고 네. 길게 보면 5개월이니까 지금 2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한 달 내지 3개월 정도의 이 고통을 잘 이겨내자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도대체 뭐 들고 있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뭐 들고 있을 건데는 우리가 이 편에서 제가 또 산 게 있거든요, 최근에. 혼날지 아니면 칭찬을 받을지 이 편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